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경영학의 22강 생산관리의 확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확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5개 파트로 구분하고 있죠. 기초 확인 문제 24문제, 실전 출제 문제가 어디있느냐 57문제, 심화학습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이제 파트 4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뭐냐 그러면 파트 5에 뭐가 되냐 그러면 단원별 주관식 문제 10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5에 가게 되면 바로 최신 경향 생산관리가 6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단원별로 풀어봐야 되고, 맨 뒤에 파트 4나 파트 5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찾아서 문제를 풀어줌으로 해서 여러분 완벽하다 그런 말을 쓸 수 있고, 하나하나 문제를 갖다 우리가 골라서 파트마다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 안배를 위하여 적절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골라가며 랜덤별로 여러분하고 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맨 먼저 159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문제로서 2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요 문제를 골라하도록 하죠. 맨 먼저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가 되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총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누적 평균 원가가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러닝 커브다. 여러분 우리가 C3 완비될 때까지는 어떻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어디 되느냐 그럼 쭉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나 C3 어디 되느냐 오버될 때는 바로 여기 어디 되죠? 비상사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총괄 생산 계획이다. 이렇게 올라갈 때 비상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왜? 당장 공장이나 시설을 갖다 우리가 시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태, 시설의 완전 상태, 이 상태까지는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당장 의해 되죠?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채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총괄 생산 관리에서 여러분들 기법이 바로 뭐가 되냐? 이게 러닝 커브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 러닝 커브는 여러분 잘 알지만 학습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교육학에서 그리고 마케팅에서 생산관리에서 얘기하는데 생산관리 쪽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이 돼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3번에 보면 제품의 종류가 많고 제품 생산량이 적은, 그러니까 종류는 많고 왜 되느냐 양은 적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각각의 왜 되느냐 공정별로 왜 되느냐 제품별이 아니라 공정별이죠. 예를 들어 A그룹, B그룹, C그룹 그룹화시켜 준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죠. 바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왜 되느냐 그룹별로 짜자. 이게 바로 공정별.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기계별로 우리가 배치를 해서 2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4번의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러닝 커브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범위경제라 그랬죠. 범위경제와 조심해야 될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범위경제.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규모경제 요 내용을 갖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범위경제라 이럴 때 범위경제에 가장 적합한 생산 시스템 그랬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이 범위, 어떤 범위 또는 규모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범위경제, 규모경제 이런 말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범위나 규모라 그런 이야기는 다 하나의 러닝 커브를 얘기하는 시설 이야기와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소품종 대량 생산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량을 자동차를 생산한다 그럴 때 바로 이런 형태 범위경제를 갖다가 얘기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규모 그럴 때 규모는 이제 범위와 규모라는 말과는 같이 쓰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만약에 다양화를 추구하는 이야기, 다양화를 추구하는 이야기는 이거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범위경제는 규모를 얘기하며 바로 이게 총괄 생산관리 쪽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어디에 소품종 대량 생산에 알맞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게 되면 바로 이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무결점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결점 운동은 바로 제로 디펙트라는 말을 써서 종업원들의 뭐가 되느냐 감정을 갖다 하게 되느냐 통계
해서 서로가 같이 불량품을 영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6번 이야기 속에서 정답이 아닌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에게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는 말과 GD 운동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 가게 되면 7번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주어진 품질을 일정상의 제약하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 산출하는 산출량을 뭐라 그러냐 근데 바로 유효하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유효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10번 이야기가 나오죠. 10번 이야기는 뭐를 갖다 묻고 있느냐 OEM 방식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OEM 방식은 여러분들 어디에도 나중에 국제 경영에 들어가도 OEM 방식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바로 OEM 방식 생산 시스템을 취할 수 있는 국제 규격화를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9002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며 9002에서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번에 가면 생산의 방법에서 단속과 연속 특징을 비교했는데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단속은 끊어가면 한데 이건 바로 이 동네 양복점을 생각하면 되니까 전용 범용을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나 연속은 컨베이어 시스템 여러분 잘 아는 현대자동차에서 벨트 위에 쭉 가서 나중 가면 완성품이 나오는 이게 바로 전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범용과 전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로 14번에 1번이 뭐가 되느냐 정답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에 가게 되면 MRP라 그러죠. MRP는 다음 중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건가?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됩니까? MRP는 바로 생산의 자체 소요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체 소요 계획이다. 그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하여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 이게 바로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 자재 소요 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생산되어야 될 물건이 있다면 이 생산을 위해서 X 그 다음 Y, Z 여러 가지 부품이 나온다 이거죠. 이 부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언제 얼마만큼 갖다 놔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자재 소요 계획을 나타내는 MRP다. 바로 종속 수요를 결정하는 이야기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다음 19번의 다음에 여러분들 EOQ를 결정하는 변수 중 옳은 것 하고 물었습니다. EOQ를 갖다 결정한다 그런데 EOQ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EOQ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냐 가장 경제적 뭐가 되냐 바로 수요량을 얘기한다. 이래 내가 바로 EOQ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를 갖다 우리가 둬야 되느냐 그럼 바로 C분의 2DO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배웠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D는 연간 수요를 나타내고 O는 주문비를 나타내고 C는 바로 유지비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회 주문 비용 O를 얘기하죠. 그리고 C는 O를 얘기하고 연간 총 수요량은 D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단위당 유지비는 C를 얘기하죠. 그리고 정답은 C, D, E가 뭐가 되느냐 하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다양하게 우리가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총괄 생산 계획에서 거리가 먼 거 하고 나왔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수요 예측이다. 그 다음에 MRP다. 주일정이다. 세부일정이다. 주일정 속에는 대일정과 중일정이 있다 그랬죠. 세부일정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하나하나 제품의 동작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ABC는 여러분 알지만 A는 바로 부품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이건 소량으로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소량이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가 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소량이다 보니까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 가격이 비싸고 소량으로 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양을 중심으로 하는 양 중심이다. Q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B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중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여기는 바로 원자재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양으로 우리가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간 형태를 취한다. C는 가격이 어떠냐 그러면 낮다 이거죠. 가격이 매우 낮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왜 해야 되느냐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고 여기는 뭐에 의하여 바로 기간 정기라는 얘기를 갖다 씁니다. 기간 여기 정량이죠. 그래서 요 중간은 절충력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만약 예를 들면 여기는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냐 옷이나 나사 같은 거 옷이나 나사 같은 걸 대량으로 구입한다. 이 소량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금, 일종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갖다 우리가 생산하는데 필요하단 말이야. 조금만 양만큼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하자. 이런 제도를 갖다 ABC 제도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인사에도 ABC가 나오는데 인사 쪽에 가서 ABC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용 함수를 갖다 정한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면 탐색 결정법이다. 그라는 거 1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트 1의 이야기는 끝나고 파트 2의 이야기는 바로 57문제가 있는데 해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랜덤별로 골라가며 하되 자세한 해설은 여러분 책을 통하여 봐주고 문제를 꼼꼼히 B파트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선별돼 있으니까 57문제를 제가 다 풀 수는 없고 여러분하고 골라서 쭉 우리가 풀어나가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도 다 풀 수 있게끔 양이 충분하니까 저희 책에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실전 문제 2번에 원재료, 부품, 제품, 종속 수요의 재고에 대한 수요 및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 재고와 일정을 갖다가 통제하는 두 가지다. 재고라는 말은 얼마만큼 재고를 가지느냐. 일정을 바로 생산의 일정을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묶어놓은 걸 자재 소요 계획이다. 그러는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2번의 정답은 2번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4번을 보게 되면 5번을 보죠. 5번을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자 이번 달의 수요 예측은 300개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요는 250개다. 그 다음 평월 개수가 0.1일 때 지수평월법이라고 하면 지정된 수치를 갖다가 바로 평소에 활용한다. 지수평월법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되냐. 실제치에다가 알파를 곱한다. 그럼 예측치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1-알파를 곱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뭐가 되죠? 바로 지수평월법의 계산이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게 실제치가 얼마냐? 250개인데 뭐가 되느냐? 10% 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머지 300개는 예측치인데 그러면 1-0.1을 갖다 하면 0.9가 되겠죠? 270개. 여기가 얼마냐? 25개. 그럼 두 가지를 합하니까 295개가 뭐가 되느냐? 지수평월법에 의하여 풀어진 건데 단 여기는 실제치와 예측치에서 실제치의 알파 예측치 1-알파를 곱한다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며 295가 정답이다. 250은 곱하기 0.1. 그 다음에 여기 되느냐? 300 곱하기 여기 되죠? 0.9, 27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서 9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장에 뭐가 되느냐? 입지 분석. 여러분이 공장을 어디에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몇 개를 해야 되죠? 그런 양적과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하는 질적과 양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공장 분석에서 질적 방법과 관계가 가장 객관적인 건 뭐냐 물었습니다. 이런 질적인 방법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지역마다 또는 풍토나 상황이나 이런 걸 점수화해서 점수법이 가장 좋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장 객관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12번에 가죠. 12번 문제는 어떤 거냐. 자, 12번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다음 중 제품의 생산 및 일정 계획을 토대로 하여 제품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에 의해 드는 소요 시기를 산출하는 뭐가 되느냐 자재 소요를 뭐라 하죠? MRP라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가게 되면 13번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가치공학과 가치분석이라는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 부품의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바로 비용을 제거한다 그런 이야기에서 가치 분석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치 분석 옆에는 경제적 측면 이러면 가치공학은 기술적 측면이라는 이야기로
가치공학과 가치기술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책 속에서 여러분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에 가게 되면 17번에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예방비용과 평가비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3번이 어디 되느냐 틀린 건데, 통제비용에는 예방 P 코스트, 평가비용은 A 코스트가 있다 그랬는데, 실패비용이 아니라 실패는 내부 실패, 외부 실패죠. 내부는 공장 내에서, 이미 공장 안에서 얘들냐 문제가 터지면 내부 실패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시장에 나가서 실패가 나면 외부 실패다. 그리고 실패에는 내부 실패, 외부 실패가 있다면, 바로 예방에는 여러분 통제비용에는 예방비용과 평가비용이 있다니까, 여기에 우리 중요한 실패비용 대신에 무슨 비용이 들어가야 돼? 통제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한번 쭉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서 총괄 생산 계획에서 한 말이 나옵니다. 기법 중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분류의 하나,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괄 생산 계획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총괄 생산 계획에서 분류가 다른 거 기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형 계획은 여러분 직선이죠. y 꼴 ax 플러스 b와 y 꼴 a-x 플러스 b- 이 두 개를 직선 방정식으로 연립으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답을 풀어나가는 걸 리니어 프로그램이다. x는 얼마, y는 얼마.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갖다가 연립으로 풀어가지고 나오는 x값과 y값의 뭐가 됩니까? 좌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총괄 생산에서 바로 선형 결정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1차 함수입니다. 그러나 그 경영 계수론, 매기 변수론, 생산 전환 탐색, 휴리스틱 다 뭐가 되죠? 경영자의 직관론과 관계가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선형 계획법만 우리가 봤을 때 직선 방정식에 의하여 풀어나가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20번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죠. 23번은 이제 분품과 반제품 생산 실적을 도표하여 작업의 진척별 예정 납기일을 최종 납기일과 비교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일정을 통제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LOB가 납기 지체를 갖다 발생시키는 작업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래가 LOB를 얘기했죠. 여러분들 간투 차트는 왜 되죠? 전체를. 그 다음에 LOB는 부분적으로 어느 파트가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SIS는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투 차트가 통제기법 속에서 바로 전체라면 바로 LOB는 부분을 나타내고 SIS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종업원의 이야기를 나타낸다니까 2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가서 무결점 운동을 나타내는 26번에 무결점 운동을 얘기하네요. 무결점 운동, 제로 디펙트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앞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종업원에게 처음부터 올바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 중복이 되지만 한 번쯤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27번을 갖다 보게 되면 27번은 바로 뭐가 되냐, 인간과 기계 활동 분석에 나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여러분 활동 분석 속에 뭐가 되느냐, 휴먼과 머신이라는 이야기, HM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인간과 기계를 갖다가 활동 분석 속에서 우리가 찾아준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32번의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32번의 문제를 보면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병목 작업자이란 말이 나옵니다. 병목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하는데 어디 막힘이 있는 곳을 병목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병목을 갖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관리 시스템이 뭐가 좋으냐 그런데 바로 OPT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OPT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생산성 향상, 재고 감소 및 그 다음에 납기 수준을 잡아준다. 그러는 OTP, 여러분들 병목 그럴 때 OTP와 연관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번에 가게 되면 33번은 뭐가 되느냐, 펄트에 대한 이야기. 펄트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뭐가 됩니까? 하나의 물류의 기법으로서 바로 우리가 한 공항이 파괴되었다. 그럼 공항을 건설하는데 어디 되느냐? A에서 B에 작업을 펴는데 얼마 걸리죠? 한 걸 다 확률에 의하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펄터 자체는 확률에 의하여 우리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정을 갖다 짠 그림을 갖다가 펄트라고 하고, 이 중에 뭐가 되느냐, 가장 긴 시간만 골라서 우리가 나타내는 걸 갖다 CPM이라고 부른다. 펄트와 CPM, 펄트는 확률로 나타내는 표다 하는 말이 바로 뭐가 되느냐, 펄트를 얘기하고, CPM은 코스트가 가장 긴 것.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긴 소요시간, 요것만 연결하는 걸 갖다가 CPM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데, 여기는 바로 시간과 확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5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작업에 적합하며, 그 다음 왜 되느냐 그러면 라인 밸런싱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런데, 이건 바로 제품별이 되죠. 여러분 잘 알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 컨베이어 시스템을 얘기하고 CS라고 얘기하는데, 휴먼, 바로 여러분 여기서는 라인 밸런싱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0번에 가서 40번에 수요 예측을 묻고 있네요. 수요 예측. 우리가 40번 이야기 속에서 수요 예측을 묻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있는데, 이 수요 예측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죠.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음 수요 예측에 적절하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최소 자선법, 이동평균법, 지수평활급, 델파이법 다 좋은데, 바로 컴퓨터로 처리하는 탐색 결정법 1번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데서 기법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5번에 다음 중 시스템 개념 속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거 그러는데, 바로 시스템은 여러분 잘 알지만 상호 관련을 가지고 변환과 순환 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단일 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의해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취하지만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 접근이다 하는 이야기로 5번이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7번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복수 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량적 기법이 아닌 거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다, 운송 계획이다, 휴리스틱이다, 동적 계획이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기 행렬이다. 대기 행렬은 여러분 잘 알지만 어디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47번의 대기 행렬의 경우는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대기를 할 때 든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 코스트를 놓아라 그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품질량을 갖다 나타낸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시설의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대기 비용은 줄어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 비용의 경우는 어떠냐, 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설을 갖다 높게 만들려면, 좋게 만들려면 시설 비용은 어디에 되느냐 그럼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적절하게 묶어놓은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최소점을 찾아라 그런 게 바로 대기 비용. 인천공항 같은 데서 바로 충분히 대기하기 위하여 소위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되니까 대기를 해야 되죠. 이때 대기에 들어간 비용을 갖다 우리가 대기 비용이라고 하며, 바로 시설이 좋아지면 대기 비용, 고객에 대한 대기 비용은 어떻죠?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줄어들 거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바로 공항 입장으로 볼 때 공항 입장에서는 어디 되죠? 시설 비용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적정점을, 이 적합점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대기행렬의 내용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고, 뒤쪽 계량 의사 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51번에 보면 다음 중 총괄 생산의 대안들을 갖다가 평가할 때 총비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하청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채용의 비용, 해고 비용, 그 다음에 잔업의 비용, 유휴시간의 비용, 그 다음에 생산 설비 확장, 생산 설비 확장과 총괄 생산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재료 유지비나 재고 부족 비용, 이건 다 중요하지만 생산 설비나 확장은 바로 우리가 이해되죠. 그 하나의 기계 또는 공항 또는 아니면 공장, 이 범위를 갖다 넓히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총괄 생산은 바로 여러분 어떻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의 양이라든가 하청업자에게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재고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제를 하는 걸 갖다가 총괄 생산 계획 관리라고 우리가 부른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3번에 가면 다음 경영 시스템 속에서
네 가지 원칙이 아닌 거, 생산관리 시스템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죠. 목표가 중심이 되라. 그리고 책임이 중심이 되라. 그리고 철저히 인간 중심이 되며 전체와 하부가 연결되는 전체 시스템 중심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만 이익 중심제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영리와는 어떠냐면 우리가 봤을 때 거리가 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잡아주면 충분히 답이 이익 중심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에 라인 밸런싱 문제가 바로 얘들은 주요 과제로 된 건 뭐냐? 전에 몇 번 거듭되고 있지만 뭐가 됩니까?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라인 밸런싱이 문제가 된다. 근데 바로 생산의 순서대로 기기를 배치하는 게 라인 밸런싱이 뭐가 되느냐? 그럼 주요 입지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바로 제품별 배치가 바로 여기에는 답이다. 그러는 57번에 1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57번의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실전 문제 2의 이야기까지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봤다. 이렇게 되고, 자, 파트 3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한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 3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심화학습이다. 그러니까 말로 된 문제가 쭉 나와 있는 유형이라고 말하죠. 말로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말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전체 5문항이 있습니다. 5문항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보죠. 플랫폼과 같은 다양화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로 1번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합니다. 바로 1번, 5문제 중에 1번을 우리가 같이 풀도록 하죠. 자,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기본 구조마다 여러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플랫폼 비즈니스 거래와 거리가 먼 것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바로 시사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밑에 보면 플랫폼을 마케팅하기 위하여 게임기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여행 숙박, 그 다음에 영어학원, 그 다음 피터학원 이런 연계 등 연계를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SNS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앱스토어라든가 그 다음에 MS도어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과 포털 사이트, TV 방송사 이런 것들은 다 연계가 돼.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인쇄업체와 광고물 제작업체 요거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번을 보면 3번의 이야기는 바로 수요 예측이 되죠.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으로 된 문제를 갖다 풀어라 그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직접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죠.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1, 2, 3, 4월 동안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40만 대, 43만 대, 42만 대, 44만 대 나왔는데 첫 번째 묻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중요한 뭐가 되느냐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 n을 3만 잡아라 이렇게 됩니다. n을 3으로 잡아라. 그러면 n을 3을 잡아라면 시작부터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 3을 갖다가 분모해 놓고 다음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시작할 때가 얼마입니까? 40만 대가 돼. 두 번째가 43만 대가 돼.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42만 대가 돼. 요 계산한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동평균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계산하면 바로 여기 얼마 되죠? 41점 뭐가 되느냐 그러면 66 41.66 이게 뭐냐 단순히 3개월을 40만 대 43만 대 42만 대를 더해가 요다 이렇게 찾는 게 이게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이야기다. 기억의 이야기가 되고 이동평균법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때 0.5, 0.3, 0.1을 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중을 갖다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 1월, 2월, 3월, 4월을 예측하다 보니까 1월부터 이제 머리가 근 거부터 먼 거는 어디 되느냐 작게 우리가 배치를 하죠. 가까운 쪽. 그러니까 3월달이 얼마냐 42만 대야. 이 3을 치죠. 3월에 뭐가 되냐 50%니까 0.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다음 뭐가 되느냐 43만 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42만 대가 나오고 43만 대에 대해서 얼마냐? 0.3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0만 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0.2가 된다. 요 계산해라 이거죠. 계산을 했더니 얼마냐? 41.9만 대다. 41.9만 대. 바로 여러분들 요게 뭐가 됐냐? 그럼 바로 가중치를 둬서 바로 가중치를 50%, 30%, 20%.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냐 가까운 것부터 예를 들냐 그러면 높은 비중을 두고 멀면 비중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가중이동평균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평월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수평월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제치에다가 뭐냐 평화를 그다음 뭐가 되느냐 플러스하고 이게 실제치가 돼요. 실제치가 요거 예측치가 나온다. 그럼 예측치에다가 뭐가 되느냐 1 마이너스 바로 알파 요 알파를 갖다 연답 요래 된다는 거 요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지수평월법에서 바로 우리가 뭐로 잡았느냐 그럼 지수평월에서 알파를 0.8로 잡는다 그러고 나왔죠. 그럼 0.8이 나왔는데 실제치가 뭐냐 4월을 예측하는데 실제치는 3월의 실제치니까 3월의 실제치가 얼마냐 42만 대란 말이야. 42만 대다가 알파를 곱하라. 알파가 얼마냐? 우리가 잘 알지만 지수평활 계수가 얼마라고 주어졌죠? 그렇죠? 지수평활 계수가 바로 8이니까 0.8을 곱하라.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예를 들냐? 우리가 42만 대가 실제치가 되고 예측치가 얼마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45만 대다 이거죠. 그 옆에 예측치가 있어. 요게 예측치야. 예측치. 이건 실제치. 요거 조심해야 된다. 곱하기 1 마이너스 0.8. 실제치 0.8을 곱하고 여기는 0.85야. 1에서 0.8을 뺀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궁극은 41.9만 대다. 41.9만 대다 하는 이야기가 정답으로 우리가 계산했더니 여기 얼마냐? 계산의 내용은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42.6만 대다 하는 이야기로 답이 나오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수는 셋을 더하여 단순히 우리가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중평균은 가까운 쪽부터 3월, 2월, 1월이라면 50%, 30%, 2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지수평활법은 바로 실제치에다가 지수평활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알파를 곱한다. 예측치에. 그걸 갖다 우리가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게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을 따라주면 3번의 답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게 되면 5번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심화학습 속에 세 문제를 다룬다면 현대 기업에서 2개월에서 1개월까지 중기 또는 중단기 계획의 생산 능력을 가시적으로 파악하여 총괄 생산 관점에서 바로 이게 답은 나왔습니다. 이 총괄 생산 계획에 속하는 기법이 아닌 것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형결정법 맞죠? 그 다음에 경영 휴리스틱 맞죠? 탐색결정법 컴퓨터 처리 맞죠? 그 다음에 수요 예측에서 경영예술은 경영자의 직관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럼 판별 분석은 어디에 되느냐? 어디에서 많이 쓰이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일종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이런 거죠. 상권 분석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상권 분석. 이 상권 분석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지역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상권 분석에 의하여 판별하는데 이때 바로 우리가 쓰여지는 내용이 뭐가 되느냐 판별 분석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분 뭐 아무 때나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절대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산에 깃발을 꼽아놓고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상권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장사가 될 때 중심도로를 기준적으로 우리가 한 그룹 들어가면 확실히 상권은 죽어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상권이 크다 이런 내용을 갖다 상권 분석이 판별 분석에 사용되는 하나의 기법이다 하는 이야기로 5번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파트 4로 가서 파트 4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파트 4의 이야기는 어떤가? 파트 4가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려운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하고 같이 대표적 문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3번 문제가 대표적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의 바로 5 이야기는 바로 3번의 문제를 같이 풀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3번 문제는 바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비용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용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첫째 내용이 바로 수요가 100이다, 2월달 200이다, 3월달 200이다, 4월달 300이다, 5월달 300이다, 6월달 어디 되느냐 100이다. 평균 수요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6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6개월을 갖다 평균으로 우리가 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개다, 200개다, 그 다음에 200개다, 300개다, 그 다음 나중 가서 어떻게 되느냐? 100개다. 이 6개월이 나왔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5개였네요. 그러면 200, 200, 자, 200, 200, 그 다음에 300, 300, 300이 두 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00. 이게 6개월이란 말이야. 6을 나누면 한 달에 평균치가 얼마 되죠? 200만 대가 나온다. 이걸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을 어디들냐 200만 대로 매기마다 평균치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수요 내용을 쭉 보면 수요가 여기에 100이다, 200이다, 200이다, 300이다, 300이다, 100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평균 어디 되죠?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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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를 쭉 우리가 어디 되느냐 만든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여기 나온 내용의 이야기요. 한 달에 200개를 우리가 잡는다라고 보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 200개 만들었는데 뭐가 되느냐? 여기에 100개는 수요됐어. 그럼 재고가 왜 되느냐를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재고의 수준을 보면 200개 만들었어. 이건 바로 우리가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공급인데 100개를 수요하면 남는 게 얼마죠? 재고는 100이다. 100이 남는다는 얘기지. 그럼 100을 여기 보내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300이 되는데 200이니까 여기도 얼마냐? 100개가 재고로 남는다. 그럼 100개를 또 여기 보내면 공급과 합하면 300인데 이것도 역시 어디 되느냐? 100원이 100개가 남는다. 그럼 100개 남았는데 200개를 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300이 필요한 여기 0이지. 여기 가서 딱 맞아지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100개가 재고가 남는다. 왜? 우리가 봤을 때 100개 남죠. 300개가 필요한데 200개 뿐이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100을 갖다가 얘기한다 이거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개가 됐는데 나중 가니까 어떻게 되죠? 100개를 또 필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처리한 200개가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냐? 여기 0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0개씩 생산하니까 200개에서 100개를 빼 100개 남았다. 그럼 100개를 보니 300개인데 200개가 가니까 100개 남았다. 또 왜 되느냐? 그러면 200개를 따니까 300개인데 200개가 나이 100 남았다. 그럼 여기도 300개가 수요가 필요한데 100개를 주니까 200개니까 300개 됐다. 여기는 이제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300개 수요인데 이건 100개 부족해. 이건 부족이야. 그럼 나중에 왜 되느냐 그러면 200개인데 요거와 맞추니까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맞아 떨어졌다. 이래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극은 남는 재고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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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가 남는다는 얘기가 되고 300개는 남는 얘기가 되죠. 여기가 왜 되느냐? 마이너스 100개는 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을 때 관리비는 100원인데 부족한 비용은 어디 되느냐? 하나당 500원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궁극은 어디 되느냐? 비용을 갖다 우리가 따지면 여기서 어디 되죠? 이렇게 300을 얘기하고 여기 어디 되느냐? 500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여 마이너스 500이 되죠. 500만 원이 되죠.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산을 갖다 우리가 쭉 해라. 그렇죠? 100만 원씩, 300만 원씩 재고 발생비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산을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계산했더니 계산은 어디 되느냐? 8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또 800만 원만큼 300만 원, 500만 원 드니까 궁극은 800만 원만큼 관리비가 든다는 얘기로 답을 갖다 달아준다면 여기 나와 있는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파트에 어디 되느냐? 그럼 포에 대한 문제. 이 파트 3였고 앞쪽이었고 이제 파트 4의 이야기가 되군요. 파트 4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다. 파트 4의 이야기는 바로 단원별 주관식에 대한 이야기로서 10문항 중에 3번 문제를 우리가 마케팅 문제였기 때문에 풀어주자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잡아주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마지막 파트 4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문항 중 한 문항을 소비한다. 그런데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어떤 생산 시스템인가?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과 같이 종속 재고에 대한 주문과 그리고 생산 계획을 처리하도록 만들어가 정보 시스템이다. 재고와 일정 계획 두 가지 다 통제한다. 자재 소유죠. 고로 바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로 답을 갖다가 달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4번 문제로 넘어가죠. 4번 문제는 보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 측정, 분석, 개선, 그 다음 개선, 관리.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디맥. 디맥이라는 말 들어봤죠? 디맥은 뭐를 나타내죠? 식스 시그마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사람이 일을 갖다 이렇게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량품을 어느 정도 알파를 내는데 이걸 갖다가 인간이 하지 않고 기계나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재고의 수준을 확 줄일 수 있다. 얼마나? 한 6분의 1. 인간이 하는 거 6분의 1 정도로 어야 되느냐? 더 미비하게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렇게 편차를 볼 때 2 플러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라고 가정하죠. 이걸 6등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만 개를 만들었을 때 어야 되느냐? 한 3개 정도 오류만 인정하자. 이게 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식스 시그마의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인간이 일을 해야 될 장소를 차츰차츰 어야 되죠? 뺏기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이런 우려와 고민을 한 게 디맥에 나오는 식스 시그마를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생산관리 영역의 5개 분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리를 하시고 선생님은 랜덤별로 골라서 문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골라 풀었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풀며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관리. 아마 거의 학생들이 경영학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영역이 생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대충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생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요즘은 거의 생산관리 쪽의 영역이 매우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 이 파트를 완전히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3의 경영학 기초에 대하여 여러분하고도 꼼꼼히 진행할 걸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매우 수고했습니다.